일은 쉽니다. 클로징으로 심그린 보석에 맡겨둔 물품은 5월 말까지 찾아가시기 바라며 7월 말까지는 연락 가능합니다. 5850 노스 링컨 애비뉴 심그린 보석 773-561-6100 마더스데이 특별 선물용으로 2,000개 이상의 다양한 진주 목걸이도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한인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일 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란 리본을 오늘도 달고 나오셨는데요. 예. 지금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한인회관에 차려졌습니다. 예. 예. 시카고 한인회관에서는 지난주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서 네네.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먼데이 뚜루 세러데이 월요일에서 원래는 한인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네네. 하루 연장을 해서 토요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토요일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그리고 4시까지 분향할 수 있습니다. 분향하고 그리고 이제 총영사관에도 어제 분향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정부에서 설치하라고 전 세계 공간에 전 세계 공간에 연락이 와서 총영사관에도 설치가 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사관이 조금 더 가까우신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다운타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쪽으로 가셔도 네, 좋고 네. 그리고 한인회관이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은 가시면 되는데 지금 토요일 연장 근무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직원이 지금 나와 계시는군요. 그렇죠. 나와 계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성금도 답지하고 있고 네. 여러 단체 개인들이 오셔서 성금하고 있고 이제 교회 같은데 다른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한인회로 보내주시면 한인회에서 이제 본국 정부로 네.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 K라디오에서도 작지만 성의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분향소를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간짬을 내서 오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좀 스케치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계속 오시는데 참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저 같은 마음, 유가족의 마음이나 똑같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서정일 회장께서도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절대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해프닝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좀 분하고 네네.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우울한 지난 한 15일이었지 않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성금은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지금 성금은 뭐 십시일반으로 3천 한 2,300불 정도. 예. 네. 이렇게 모여진 성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해질 예정인가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본국 정부에다 직접 전달을 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유가족이나 유가족들한테 전달이 될 수 네. 있도록. 언제까지 분향소가 열릴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실종자 구조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그때까지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네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실종자 중에 또 생환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17일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인양되고 있는 시신들을 보면은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자녀를 구분해야 하는. 그래서 브랜드 옷을 사주지 못한 부모들은 내 자식 보기도 찾기도 어렵다는 그런 애통함까지 얘기해서 정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빨리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같은 희생이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멀리 해외에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한인의 차원에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이 실리 위주로 네.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뭐 OECD 뭐 국가 몇 위 이런 표현 쓰는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이거는 국가의 그렇죠.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어디쯤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이유가 홍인숙 씨 면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오전 10시에 막 그 시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저희가 여기서 6시에 출발했어요. 오전 6시에. 아침 6시에.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이 시카고에. 3시간 조금 넘게 걸리죠. 아, 정확하게 위치가 지역이 어디죠? 링컨 일리노이라고 네. 여기서 사우스로 계속 57번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네. 55번. 한 3시간 정도. 3시간 한 반 정도, 3시간. 혼자 다녀오시진 않으셨죠? 아니, 저희 당담 변호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네네. 같이 가셔서 이제 홍인숙 씨 위로도 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인포메이션, 네네. 그 당시 여러 정황이나 상황들, 그래서 변호사가 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그런 알아보셨군요. 것을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이 얘기 나누다가 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미리 면회 신청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변호사 신청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면회 시간이 3시간 정도 그렇게 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것은 길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은 얼마든지 그쪽에서 할애를 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 네. 일단은 변호사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보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공개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건 개인 신상에 관한 어떤 본인의 억울함 같은 것을 표현하시던가요? 그렇죠. 억울함은 왜 없겠어요. 이거는 가정 폭력에 의한 그 살인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또 외로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사실 그 이중 문화권에서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의 장벽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걸 우리가 껴안고 보듬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도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면 지금 홍인숙 씨의 언어, 이게 영어로 전달력이 지금 변호사가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 번역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저하고 번역하는 사람하고 통역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그 오차도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군요. 지금 뭐 변호사도 10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완전히 뭐 우리가 한쪽 말만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면이라는 것이 누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됐다. 내 보내주자. 네, 얼마 전에 일리노이 주 사면이 단행됐었어요. 한 3주 됐나? 네. 한 3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똑같아요. 한 30%가 사면이 돼요. 신청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했다 하면 한 30명 정도 사면이 단행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근데 그 30% 중에서도 거의 다 경범 쪽에 사면이 됩니다. 근데 살인죄인 경우에는? 그렇지. 극히 드물죠.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확률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좀 뭐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언제쯤 신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마 한 2개월 뒤에 신청을 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죠? 연세가 70입니다. 70이시고 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은 양호해요. 양호하고 참 그분을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24시간 1년 365일을 살고 그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같은 룸메이트나 뭐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명 운동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도 예, 참여하실 수 운동이 있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제는 그 시카고 한인 연합 감리교회 김광태 목사님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한 220명 정도 들어와서 지금 총 몇 분 정도 거의 서명하셨나요? 한 2,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거의 좋은 네네. 많은 숫자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계가 또 발벗고 나서주시고 우리 개인들도 언제든지 분양 가셨다가 오셔서 거기에서 해도 되고 예. 어떤 장소에서든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에 연락하시면 또 서면 용지를 우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팩스로도 보내주고 네네. 메일로도 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인숙 씨 사면 서명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참전용사 가족들과 보훈 행사 준비가 예, 지금 우리가 6월 14일 날 윌링에 있는 웨스틴 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합니다. 일리노이, 미시간, 아이오와, 위스콘신, 인디아나 이쪽 서라운딩 에어리아에 6.25 참전 용사들을 일일이 컨택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전부 다 편지로 발송하고 또 여기에 지부들이 있어요. 예. 모임, 한국전 참전 용사들 모임들이 다 80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원로 하시고 근데 그분들 그 가족들도 우리가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도 당연히 우리 참전 용사들 참여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분들하고 참전 국가의 여기 총영사관들을 초청했어요. UN 16개국이 16개국.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16개국 총영사들을 다 초청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도 주고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도 더 보여주고 또 한국의 발전상 영상도 보여주고 예. 그런 좋은 저기를 하는데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인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역시 한인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동포 사회가 모두 한인회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한인회 소식 오늘 서정일 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르고.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한인사회복지회 이정환 사회복지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인사회복지회는 이 오바마 케어 이것 때문에 가장 바쁘시죠, 요즘? 예, 이제 가장 바쁜 시즌은 사실 그 등록 기간이 네. 끝이 났기 때문에 좀 지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그 전화나 문의들이 네. 많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바쁜 상황입니다. 거의 뭐 전 복지사들이 거기에 일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할 만큼 바쁘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오바마 케어 한인사회 공식 통로가 한인사회복지회로 좀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저희뿐만은 아니지만 네네. 예, 저희와 뭐 하늘복지관이라든지 네. 이렇게 한 두세 곳 정도가 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한인사회에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 한인사회 복지회를 통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제 800분 이상의 한인분들이 저희 기관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가입이 지난 3월 30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좀 뭐 연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연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는데요. 예.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3월 31일까지 등록을 시도했다가 그 시스템 이슈로 인해서 예.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 한해서 예. 그것이 연장이 됐었는데 사실 그 연장 기간도 사실 이제 끝났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보험이 끝났다거나 네.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예. 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 그 지역을 커버하지 않는 등 네. 그런 특이한 경우에 의해서만 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도 가입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나요?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됐는지. 전체 국민에 대한 자료는 아직 계속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이제 가입은 마감이 됐다고 했지만 네. 그 오바마 케어의 또 절반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메디케이드 확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일리노이의 경우에는 예, 22만 명 가량의 예, 분들이 예,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된 것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안 하시거나 못 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는 이제 메디케이드, 확장된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6월까지 계속해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네. 예, 저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등록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인컴이 조금 높으셔서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가입은 하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상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곳에 문의를 하셔서 아니면 일반 보험회사는 예,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 3월 31일까지가 그것도 같이 오픈 등록 기간이 마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예, 좋지만 예,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보험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상조하는 유사 프로그램들 보험, 예, 예. 그런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도 이제 그 2015년도에 2014년도 거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제 네네. 벌금을 내게 되시는데 그렇죠. 이제 벌금에서 예외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상조회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이제 그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기관인지도 좀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을 예,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 벌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일단 첫 해에는 가족 1인당 95불 네. 혹은 그 인컴 조정분의 1% 네. 중에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좀 많은 경우에는 또 부담이 꽤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세금 내실 때 같이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 가시기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면에 보셨어도 이번 기회에 참 보험 가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시기를 좀 놓치신 분들이라도 전혀 길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복지원 같은 데다가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케이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디케이드,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기존에 있던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분들 혹은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료 보호 제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카테고리는 이제 19세 미만의 네.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올키즈 보험이라든지 네. 그런 올키즈를 받는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를 위한 패밀리 케어 네. 그리고 또 임신한 그 임산부와 네. 아이를 위한 맘스 앤 베이비스 이 프로그램들이 다 메디케이드에 포함이 되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 네. 이제 사실 그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는 19세부터 64세까지 네. 이 성인들을 커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그 메디케이드가 확장됨으로써 네. 그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저소득층 분들도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신 것이 이번 오바마 케어에 의한 그 익스펜디드 메디케이드의 내용입니다. 네. 19세에서 64세. 그동안은 뭐 연장자거나 어리거나 네.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장이 됐다. 인컴 저소득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인컴을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Federal Poverty Line이라고 해서 네. 예, 연방 정부 빈곤선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138%에 네. 해당하시는 것이 이제 메디케이드의 네. 그 기준선인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1인 가족 기준으로 한 1,300여 불 네. 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만 2인 가족이면 요 2배여야 됩니다. 2배는 아니고요. 그게 한 1,800불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예. 됩니다. 한 500여 불 정도. 138%라고 했으니까 뭐 뭐 포벌티 라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약간 넘어서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인구가 우리 일리노이 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나와 있는지요? 그 규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한인 사회에도 많이 포함이 되던가요? 이게 신청을 받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800여 분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70% 가까이가 네네. 메디케이드를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인분들이 또 많이 해당이 되시는 걸로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신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신분 관련이 있는데요. 예. 시민권자이시거나 네. 영주권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네.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키즈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인 경우에 좀 신분이 좀 모호한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럼 아이들 케어하는데도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패밀리 케어로서 그러니까 부모가 받는 데는 똑같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5년 이상의 신분 조건이 있고요. 예.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네. 그리고 또 맘스 앤 베이비스 산모의 경우에는 예. 그런 신분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서류 미비인 경우에도 네. 올키즈나 맘스 앤 베이비스 요 혜택은 누리실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연장해서 계속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올키즈와 패밀리 케어와 맘스 앤 베이비스 그리고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새로 확장된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월까지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6월까지. 예. 근데 뭐 그동안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자녀 키우시는 데는 그래 좀 걱정을 덜으셨군요. 네. 예. 이 19세에서 64세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권이나 영주권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 방법은 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까다롭진 않고요. 예. 구비 서류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면은 네. 저희가 그 자리에서 같이 신청을 해드리고 근데 현재 많은 분들이 워낙 신청을 하셔서 처리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3개월 이상 지금 현재 걸리고 있다고 하고요. 처리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 두셔도 네. 이 보험 카드까지 받는데 받는 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걸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신청하고 나서 서류 준비만 잘 해오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는 뭐 보통 몇 가지 정도인가요? 서류는 이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증서 그리고 이제 인컴을 증명하는 그런 뭐 텍스 보고 서류와 예. 또 한 달 동안의 인컴 증명하는 네. 그런 체크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면은 뭐뭐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처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잡고 오시면 네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던가요? 바쁠 때. 바쁠 때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개인당 한 7분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예. 아이고. 그러니까 뭐 모든 그 복지사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그렇죠. 말이군요. 3월까지는 정말 너무 바빠서 예. 3월까지는 제가 감히 방송 나오셔서 그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도 드리기 어려웠어요. 이제 좀 급한 그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올해는 이미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캐테고리가 아닌 다음에는 끝이 났기 때문에
벌금을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행스러운 거는 해마다 리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해, 그러니까 2014년은 끝이 났고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2015년의 경우에는 오픈 등록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월 7일까지, 네. 2월 15일까지 예.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기 올해보단 조금 이게 짧아졌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 즈음에 굉장한 포화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복지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뭐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등록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 예를 들면 메디케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정말 그 기간에는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예. 예약하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뭐 상조회나 이런데 요즘 그 인력난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네. 있고 뭐 잡 오프닝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잡이 창출이 된다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바쁜 11월 내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또 2015년까지 이제 연장하는 또 리뉴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첫 해 이렇게 가입할 때와 리뉴할 때 그 기간은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 개인 정보들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본인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에 참 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연장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국민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해보신 첫 해의 어떤 소감이랄까요? 어떠시던가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그런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의료 복지를 위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 워낙 시스템적으로나 좀 정부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예. 또 실제 가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시스템 이슈로 인해서 6분을 넘게 방문하셔야 됐던 아이고,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바쁘신 와중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네네. 내년부터는 좀 더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예. 또 이제 그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만일의 경우들을 대비해서 그런 마음의 평안과 또 실제 겪게 되셨을 때 그런 의료 혜택과 또 비용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장단점을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장단점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복지회 이제 오바마 케어 이 등록 기간은 지나갔고 좀 전에 그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등록을 받고 있지만은 또 어떤 일로 지금 바쁘십니까, 복지회가? 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일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네네.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라는 거는 또 어떤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예, 메디케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연장자분들이나 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네. 위한 연방정부의 그런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하고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일단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네. 받으시는 혜택이고요. 예.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인컴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께서 10년 이상 일을 하셔서 네.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 이런 것들을 꾸준히 납부하셔서 네. 이 40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네. 예, 정부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연금 형태로 모아두신 것을 받는다. 국가연금 같은 그런 형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 낸 것에 대한 네. 혜택을 받으시는 것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최근에 그 뭐 축소한다 이런 뉴스들도 좀 있어서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네. 축소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네. 많이 뭐 없어지거나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예. 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메디케어가 강화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파트 D라고 하는 약보험 부분에 있어서 네. 도넛 홀이라는 게 기존엔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일정 그 금액까지 그 약으로 인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100%를 지불해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구간이 폐지가 돼서 네. 그 구간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약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드, 그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화하는 내용들이 네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디케어로 지출되는 정부의 비용의 10% 이상이 그런 사기에 의한 정부 지출로 지금 잠정 집계가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예. 그 비용을 줄임으로 메디케어를 강화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메디케어에도 포함이 되고 메디케이드에도 포함이 되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두 가지 혜택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경우에 네. 이제 메디케어만 있으면 본인의 의료 비용이 100% 커버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20%가량을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80%를 커버해주고 본인이 20% 정도를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예. 그리고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에 네. 한해서 그 MMAI라고 해서 예. Medicare, Medicaid Alignment Initiative 네. 이 프로그램이 또 새롭게 일리노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그렇게 따로 받고 계셔서 뭐 빌링도 그런 의사 오피스나 이런 곳에서 따로 하시고 네. 이렇게 받으시던 것들 그리고 또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당사자들도 이렇게 따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네. 두 가지를 다 받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정부에서 6개의 그 의료보험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네. 정부에서 의료보험 그 비용을 내주고 네. 모든 의료 혜택 관리와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의료보험 회사에서 네. 받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빌도 많고 연세 드셔서 몸도 아프신데 이거 관리까지 힘드셨는데 그게 하나로 어떻게 통로가 모아진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좀 교육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5월 15일 네.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쪽 북서부 쪽은 글렌뷰 도서관에서 네. 저희가 메디케어 세미나를 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시카고 본관에서는 6월 4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5월 15일과 6월 4일 두 번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5월 15일 경우에는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글렌뷰 도서관과 시카고 지금 한인사회복지회 예, 15일에는 글렌뷰 도서관에서 네. 그리고 6월 4일에는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예.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북쪽 따로 남쪽 따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5월 15일과 6월 4일 어떤 분들이 가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드신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를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메디케어가 파트가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예. 그 안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 예. 실제 쓰실 때 있어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받고 계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받으실 분들 네네. 혹은 또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자제분들도 잘 아심으로써 부모님들이 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또 이제 미래에 본인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당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도 뭐 앞으로 가능하니까 들을 수 있겠다. 뭐 질문 사항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요거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 메디케어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현재 지금 업무 보시면서 아주 한인사회복지회 바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초대석에 한인사회복지회 이정환 사회복지사 모시고 우리 여러분 가장 관심 많은 분야 오늘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 뱅크도 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